안녕하세요. 남자사람입니다. 오늘부터 귀여운 미소의 장편 소설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해당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영화화된 적이 있는데 원작 소설과 영화의 차이도 느껴보면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귀여운 미소 장편소설 전미연 옮김 출판사 밝은 세상.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리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인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인생을 다시 쓸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실수를 바로잡고 싶어질까? 우리 인생에서 어떤 고통을, 어떤 회한을, 어떤 후회를 지워버리고 싶을까? 진정 무엇으로 우리 존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되기 위함인가? 어디로 가기 위함인가? 그리고 누구와 동행하기 위함인가? 프롤로그. 캄보디아 북동쪽 우기 2006년 9월. 적십자사의 헬리콥터는 예정된 시간에 착륙했다. 숲이 무성한 고원지대에 자리 잡은 마을에는 통나무와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엮어지은 허술한 집들이 100여 채 들어서 있었다. 앙코르나 프놈펜 같은 관광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이 오지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이 적막했다. 습한 공기에 둘러싸인 마을은 홍수 때문에 어딜 가나 진창이었다. 헬리콥터 조종사는 터빈을 끄지 않고 기다렸다. 그의 임무는 구호 활동을 위해 마을에 와 있는 의료진을 다시 도시로 이송하는 것이었다. 보통 때라면 딱히 문제될 게 없었지만 한창 우기인 9월인데다 집중폭우가 억수처럼 퍼붓고 있어 헬기 운행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연료는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의료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단 오래 지체하지 않아야 했다. 외과의사 2명, 마취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이틀째 머물고 있던 간이진료소에서 뛰어나왔다. 의료진은 지난 몇 주 동안 이 일대의 마을을 돌며 말라리아, 에이즈, 결핵 환자를 돌보았다. 게다가 이 지역에는 아직도 곳곳에 대인지뢰가 널려 있어 사지절단 환자들이 많았다. 의료진은 그들을 치료하고 인공보철구를 조처해 주었다. 조종사의 신호가 떨어지자 의료진 5명 중 4명이 재빨리 헬기에 올랐다. 그런데 약간 뒤에 떨어진 60세쯤 된 의사는 헬기에 오르지 않고 주변에 몰려든 캄보디아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서 있었다. 그의 머뭇거리는 거동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내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의사의 안타까운 심정이 묻어났다. 선생님,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이륙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치게 됩니다. 조종사가 긴박하게 소리쳤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막 헬기에 오르려던 그의 시선이 한 노인이 힘겹게 안고선 어린아이에게 멎었다. 그 아이는 기껏해야 3살이 넘어 보이지 않았다. 그 아이의 자그마한 얼굴은 윗입술이 세로로 갈라지면서 파열된 기형이었다. 선천성 기형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아이는 평생 유동식만 먹고 살아야 할 것이고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이 없어요. 간호사 한 명이 그 애를 바라보며 안타깝게 말했다.
이 아이는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오. 머리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펠러 소리에 묻히지 않으려고 의사가 버럭 소리 지르듯 말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홍수가 나서 도로 쪽 통행이 불가능해요. 헬리콥터는 며칠이 지나야 다시 뜰 수 있어요. 하지만 의사는 꼬마에게서 눈길을 돌리지 못하겠다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언청이로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캄보디아의 풍습을 알고 있었다. 이런 아이들은 기형 때문에 입양 기회도 원천봉쇄되었다. 간호사가 다시 간곡히 말했다. 내일 모레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야만 해요. 수술 일정도 빡빡하게 잡혀있고 강연 일정도 잡혀있고 또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고 어서 출발해요. 의사는 결국 헬리콥터에서 멀찍이 물러났다. 그럼 저도 함께 남겠어요. 간호사가 땅으로 떼어내렸다. 의사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젊은 미국 여성이었다. 조종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가로저었고 헬리콥터는 위로 떠올랐다. 잠시 공중에 머물던 헬리콥터가 서쪽 하늘로 멀어져 갔다. 의사가 아이를 두 팔로 안자 창백한 얼굴의 아이는 몸을 잔뜩 웅크렸다. 의사는 간호사와 함께 아이를 진료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마취에 앞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말을 몇 마디 건넸다. 마취 주사를 놓자 아이는 이내 잠들었고 의사는 메스로 정확히 영구계를 드러낸 뒤 잡아당겨 국의 열구 부위를 메웠다. 그 다음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입술 형체를 복원하여 아이에게 진정한 미소를 되찾아 주었다. 수술이 끝나자 의사는 함석과 낙엽으로 덮인 베란다에 잠시 나와 앉았다. 장시간의 수술이었던 데다 이틀 전부터 사실상 잠을 자지 못해 극심한 피로감을 언습해왔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끊임없이 퍼부어대던 빛발은 약해져 있었다. 구름을 뚫고 자줏빛과 오렌지 빛깔로 범벅이 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의사는 마을에 남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매년 적십자사에서 조직한 의료 캠프에 지원해 구호 활동을 펼쳐왔다. 구호 활동이 끝나면 언제나 피로 때문에 녹초가 되거나 후유증이 따랐지만 언제부턴가 그 일에 마약처럼 중독되고 말았다. 그가 샌프란시스코 외과 과장으로 사는 순조롭기만 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었기도 했다. 담배꽁초를 비벼 끄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뒤돌아보니 헬기가 떠날 때 어린아이를 안고 서 있던 노인이었다. 노인은 말하자면 그 불악의 촌장 같은 사람이었다. 전통 의상을 걸친 노인의 등은 굽었고 얼굴에는 깊게 파인 주름이 만들어져 있었다. 노인은 인사를 대신해 깍지 낀 두 손을 턱에 대고 고개를 고추 세운 채 의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의사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노인은 의사에게 곡주를 한 잔 권한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름이 루나뉴. 노인이 아이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라 짐작하며 의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얼굴을 되찾아줘서 고맙소. 의사는 겸손하게 감사의 인사를 받은 다음 곧 뒤따를 공치사 때문에 거북한 마음이 되어 노인의 시선을 피했다. 유리 없는 창밖으로 무성하고 푸른 열대림이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듯한 거리에 펼쳐져 있었다. 여기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라타나기리 산을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아직도 호랑이, 뱀, 코끼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신기하게 느껴졌다. 노인이 한창 공상에 잠긴 의사에게 물었다. 혹시 반드시 이루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소? 엘리엇이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되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승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이 무엇이오, 의사 선생? 재치 있게 응수할 생각이었으나 피로가 몰려오는 데다 느닷없이 감상에 젖게 된 의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꼭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라면? 예, 내게는 단 하나뿐인 여자죠.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단 한 명의 여자. 이 순간 서구 문명 세계와 동떨어진 이 외진 장소에서 두 사람 사이로 어떤 엄숙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그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오? 노인이 너무나 소박한 대답에 놀랐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아쉽게도 그녀는 30년 전 사고로 죽었어요. 노인이 살짝 눈썹을 찡그리며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잠시 말이 없던 노인은 근엄하게 일어서서 방으로 걸어갔다. 선반 대용으로 쓰는 판자 위에는 말린 해마, 인삼, 포르말린에 담긴 몸이 뒤엉킨 독사 등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얼마 동안 선반을 뒤지던 노인의 손에 비로소 찾던 물건이 잡혔다. 노인은 의사에게 다가와 조그만 병을 하나 건넸다. 병에는 작은 황금색 알약 10개가 들어있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